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합니다.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북한 도발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두 정상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지 문성록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잠시 후면은 한중 정상회담이 만나는데 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게 경주 에이펙 이후 2달 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1일, 작년 11월 1일 이후에 두 달 정도죠. 예. 근데 이렇게 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네네. 아무래도 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라는 건 지금 최대의 그 무역 파트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이제 지금 11월 1일 날 한중 정상회담 때 이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이 선언이 됐고, 지금 이 탄력을,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경제 협력의 확대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될 동인이 존재하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뭐 작년에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북중러 삼각 연대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긴밀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도 그에 상응하게 진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 한중 모두의 양자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이제 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결국 양자의 이익 덕분에 이렇게 이례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좀 거론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시행하겠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을 했고요. 네. 그러려면 대화의 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수년 동안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는 필요 없다, 안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뭔가 결국 대화와 관계 복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런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 예.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올해 4월이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거죠. 작년 경주에서는 이제 물발이 됐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미북,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싶은데 사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을 해서 이를테면 뭐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갈 때 김정은을 다시 초청해서 거기서 만나는 방안도 있고 네. 아니면 과거 2019년에 했듯이 한반도에서 다시 만나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핵 문제 해결이거든요. 비핵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북한 입장을 고려해서 그 언급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중국이 거듭 얘기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도 했고, 특히 한국이 중국 경제에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서도 결국은 한국을 중국에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관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예. 아마 그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중 정상 간에 정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텐데 네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잖아요. 여기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벽난도 정신을 강조를 네네. 했어요. 이게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이제 경제 그렇죠. 협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과거에 이 중국의 이제 이 각종 왕조들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도 꼭 의견이 맞았던 것뿐만은 아니에요. 네. 이견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또 서로 견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른 협력은 계속돼 왔거든요. 네. 지금도 이 한중 간에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만큼 한중 간의 그 이 교류 협력의 역사성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오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학년에 좀 방점을 둔 걸까요? 예, 한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중국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예. 한 적이 그런 적이 없다고 없다고 하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면 명백히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그동안 쭉 해왔던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고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문화 분야,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함께 이 문화 분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협업을 해서 발전시키는데 한중이 협력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예. 좋다. 아마 그거는 한한령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회담 이후에 이를테면 한중이 함께해서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복원이 된다든지 하면 아마 이번 회담의 가시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가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누고 나서 나오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무엇을 좀 기준으로 삼고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협력이나 안보, 이제 한반도 비핵화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그렇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수치가 좀 나와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네, 보십니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지금 MOU도 각종 체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11월에 얘기됐던, 작년 11월에 얘기했던 그냥 단순한 경제 협력 예. 이런 원칙을 넘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이 이제 합의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한 관건이 하나가 관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이 엮여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태의 재발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완전한 제재 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견제 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있겠고, 안보 분야에서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이 무성부 센터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예. 이게 그냥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는요, 다분히 접근이 양비론적인 사고예요.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북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이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얘기될 때는 결국 이 책임이 북한 쪽에 집중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 북중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이런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북한 비핵화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변화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정면 비판을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사실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든지 파나마라든지 미국 코앞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익을 해치는 듯한 그런 이제 조치들이 이어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런 조치를 그냥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런 결정, 다시 말해 결단 이 조치에 그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네.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껄끄러운 얘기는 가급적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아예 언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다가 한국이 이번 베네수엘라에 무슨 영향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에다가 이걸 그 얘기를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한 만큼 여러 가지 제한사항,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지만 예. 그러나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그 복원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이제 의식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한국의 뭐 어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묻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만약에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되면은 회담 분위기를 굉장히 어색하게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또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력성,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는 압력성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마 질의가 안 나오길 기대해야죠.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국이 좀 힘에 의한 어떤 축출을 단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힘으로 의한 현상 변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직접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 중국이 또 대만을 미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아니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교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이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는, 사실은 이게 마두로 체포된 게 중국 특사단을 만나고 난 이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일 수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힘을 보여주는, 네. 우리는 충분히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특히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걸 관리해 나갈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이 오히려 대만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또 조금은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힘이 있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이점이라는 점에 교훈을 중점을 둔다면, 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딱 핀포인트식으로 찝어내는 네. 네. 이런 방식의 중국이 더 과감해질 가능성도 있죠. 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난감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이슈라든지 타이완 이슈라든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대응하셔야 합니까? 예,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혔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어쨌든 평화적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 자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꼬여가지고 예. 겹쳐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외교의 기본 방침은 국익에 바탕을 둔 실리 외교라는 네. 말입니다. 실용 외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에 이미 한중이 합의한 그 원칙, 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이건 뭐 미국도 같은 입장이니까요.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저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 그러나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 시트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와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어떤 표현의 네. 방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4월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그대로 열릴지 계속해서 네네. 이제 기대는 모으고 있는데, 그때까지 미중 간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로 이제 시작된 어떤 엿보이는 갈등들이 커진다면은 이 회담이 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은 열릴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큰 그림은 작년 에이펙 계기로 있었던 그 미중 정상회담의 큰 그림들, 전략 경쟁은 앞으로 지속된다. 네. 그러나 너무 양측 다 극한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이런 정책은 펴지 말자라는 게 사실은 예. 무역 부분을 넘어서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커다란 합의였거든요. 다만 그 당시도 이게 무조건 이제는 뭐 아무런 이견이 부각되지 않고 이러지는 않을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양측 다 누가 더 그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자잘한 이
어떻게 보면 서로 건드려 보기죠. 네. 이거는 있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게 베네수엘라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예. 그 1년간 당시에 이 휴전하기로 했던 관세 문제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커다란 그 위에 있는 상위의 합의, 그래도 어떤 군사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극단적인 아니면 완전한 공급망의 단절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쟁은 하지 말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서로는 합의를 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보면서 간담이 서늘했을 사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일 것이다라는 정치권 분석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이송 여기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네. 다만 시점이 이제 일치가 됐고 또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이제 국제적 사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핵무력을 계속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같지 않다. 우리는 핵강국이다. 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그 집착도 강화하고 네. 핵의 보유를 더 정당화하고 비핵화를 거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결국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북한 비핵,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도가 다 된 일이고, 네. 그러니 그런 얘기 나누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뭐 어쨌든 지금 북한은 8차 당대회에 마무리 이제 했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강력한 그런 의지와 업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결속, 그다음에 그 김정은의 위협 업적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깔보지 마라.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그 상당히 이제 나는 이 북한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나는 마두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동기도 분명히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조금 위축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1월에 들어서 연일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사정거리라든가 이걸 보면 주로 사거리가 이제 한반도에 이 국한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럼 오히려 지금 이런 이 대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을 지켜보면서 네. 네.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지금 ICBM의 또 한 번 그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 발사 이거는 당분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자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더 자제될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이렇게 예. 보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거론이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NPT를 거론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서는 안 된다. 네. 다시 말하면 한국의 핵 보유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하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애써서 관계를 복원하고 전면 복원하기로 한 한중 관계를 흐트리거나 네. 그걸 어떤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2017년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한령 발효를 하고 우리에게 그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공들여서 한중 관계를 애써서 이 쌓아왔던 공동파도 무너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이미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한중 관계를 그르치기보다는 적어도 한중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중국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곧이어 이어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지금까지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